며느리가 왔으면 앞치마부터 매야지. 시댁 문턱을 넘은 지 5분도 안 돼서 들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남편 손 꼭 잡고 화천 시댁에 내려갔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솔직히 긴장도 많이 됐어요. 잘 보여야지, 잘해야지 마음 꽉 먹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인사도 채 받기 전에 앞치마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독이면서 부엌에 섰어요. 파도 썰고 나물도 다듬고. 근데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 귀에 박히더라고요. 혀를 깨물었어요. 참자, 참으면 돼. 부엌에서 설거지 마치고 방으로 가는데 시어머니랑 고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연이는 결혼 잘못했어. 교사가 뭐라고. 사람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목에 뭐가 걸린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순간이요. 저는 그날 밤 시댁 작은 방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는데 저는 남편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32살 여자입니다.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남편 이름은 도연이.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연애할 때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하면 학교 앞까지 김밥 사들고 와주고 아플 때는 죽도 끓여다 주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좀 무뚝뚝한데 마음은 따뜻해. 걱정 마. 결혼 전에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시골 어머니들은 원래 말투가 투박하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저도 적응하면 되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해 설 연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천이라는 곳에 갔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이에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넘게 달려야 해요.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공기는 참 맑았습니다. 1월인데 눈도 쌓여 있고 어릴 적 시골 외갓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엄마가 혼자 식당 하셔. 고생 많이 하셨어. 도연이가 운전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분 일찍 여의고 혼자 도연이를 키웠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작은 국수집 하나로 아들 대학까지 보내셨다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겠다. 나도 잘해드려야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시댁은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차가 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인데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등이 살짝 굽어 있었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왔냐? 시어머니 첫마디는 그거였어요. 인사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고 그냥 왔냐? 저는 얼른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꽤 오래 느껴졌어요. 한 3초? 아니, 5초쯤 됐을 거예요. 저는 괜히 불안해져서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입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왔으면 앞치마부터 매야지. 뭘 서 있어. 도착한 지 5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첫날인데 예쁘게 보여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전 부치는 냄새, 나물 삶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넓지 않은 부엌에 시어머니랑 고모님이 이미 자리 잡고 계셨어요.
고모님은 저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셨어요. 그래, 서울서 교사한다며? 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힘들겠네. 애들 상대하는 거. 그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칭찬인지 비꼬민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팔을 썰라고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썰었어요. 나름 반듯하게 썬다고 썼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팔을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양념이 안 배지. 저는 얼른 다시 썰었어요. 더 얇게, 더 가늘게.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도시 여자들은 손이 참 느려. 그것도 제대로 못해? 고모님이 옆에서 킥킥 웃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파만 계속 썰었어요. 눈이 매워서인지 눈물이 살짝 고이더라고요. 파 때문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국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서연아, 내가 간 맞춘 거지? 사실 저는 국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고모님도 거들었어요. 맞벌이 하면 집안일 언제 배우겠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저는 밥숟가락을 든 채로 멍해졌어요. 도연이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란 건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내일은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도 퉁퉁 부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부리시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쉴 수 있었어요. 작은 방에 이불 펴고 누웠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때 남편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오늘 고생했어. 저는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좀 차가운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연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원래 그래. 표현이 서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원래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자려고 누웠는데 목이 너무 말랐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했거든요.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시골집이라 불도 다 꺼져 있었고요. 슬리퍼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걸었어요. 근데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주무셨나? 가까이 가니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랑 고모님이셨어요. 저는 멈췄어요. 들어가기가 좀 그랬거든요.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 이름이 들렸어요. 그 서연이 말이야. 고모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결혼을 잘못했어. 교사는 무슨, 돈도 못 벌면서.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분명했어요. 그 낮고 투박한 말투. 고모님이 받아쳤어요. 맞아. 교사가 뭐라고. 애도 늦게 낳을 것 뻔해. 요즘 젊은 것들 애 안 낳으려고 난리잖아. 시집 왔으면 집안일은 기본 아냐? 오늘 보니까 손도 느리고 눈치도 없고 저런 애랑 어찌 사냐? 시어머니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왜 고생해서 도연이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 보려고 그랬나?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귀는 먹먹한데 그 말들은 너무 선명하게 박혔어요. 잘못했어. 저런 애랑 어찌 사냐. 이런 며느리 보려고. 하루 종일 파 썰고 걸레질하고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일했는데 첫날이니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손끝이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물 안 마셨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발소리 죽이고 다시 방으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도연이는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 묻고 어깨 떨면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도 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저는 밤새 뒤척여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수하면서 찬물로 눈 좀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부엌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늦게 왔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앞치마 맸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속이 울렁거렸어요.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말을 꺼내야 하나?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였어요. 도연이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쁜 풍경인데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응? 어젯밤에 어머니랑 고모님 대화 들었어. 도연이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무슨 대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한테 결혼 잘못했다고 하시더라. 교사가 뭐냐고 애도 늦게 낳을 거라고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연이는 잠깐 침묵했어요.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미안해라는 말.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라는 말. 뭐라도 해주길 바랐어요. 근데 도연이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서연아,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그래. 속으로는 안 그런데 표현이 서툰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넘어가자.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이해해줘.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해해줘? 하루 종일 일하고 구박받고 뒷담화까지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아, 나 진짜 힘들었어.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파 써는 것도 지적받고 국간도 내 탓이라고 하고 고모님은 맞벌이라서 집안일 모른다고 핀잔 주고 근데 어머니는 나한테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안 하셨어. 도연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원래 칭찬 잘 안 하시는 분이야.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컸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고. 나는 진짜 상처받은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싸우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힘들었지?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연이는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이해해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멀어졌어요. 서울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짐 풀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도연이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인가?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나는 왜 내 남편한테도 위로를 못 받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하지만 제 마음은 전하겠다고요. 저도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라고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주말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리고 그날 저는 참고 있던 걸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퇴근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어요. 수업도 많았고 학부모 상담도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도연이 일찍 왔나? 거실로 들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체구, 구분 등, 회색 조끼,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왔냐? 설 연휴 때 들었던 그 말투. 똑같았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도연이한테 얘기했다. 너는 몰랐나 보네.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도연이한테 연락 온 거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확인을 못 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일단 사과했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가방 내려놓고 앞치마 두르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앉아.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깍두기, 젓갈, 장아찌. 시골에서 직접 담근 것들이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그건 그렇고,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다음 달 제사 때 얘기인데, 저는 긴장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거든요. 너 혼자 내려와라. 도연이는 회사 바쁘다더라. 저는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 그게. 저도 그때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시어머니 눈이 가늘어졌어요. 학교 행사가 제사보다 중요해?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담임이라서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대한 조정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콧바람을 내쉬셨어요. 조정? 시집 와서 제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 때도 열심히 도왔잖아요. 부족한 건 알지만 열심히? 파도 제대로 못 썰면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아, 며느리 노릇이 이렇게 어렵냐? 옛날 며느리들은 죽어라 이래도 불만 없었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속으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 다음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직장을 그만두든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책임져야지. 돈은 남편이 벌면 되고. 어머니, 교사가 뭐라고 그렇게 매달려?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설 연휴 때 들었던 뒷담화. 느리다고 핀잔 주던 말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것. 남편의 무관심.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하는 여자라서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건가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 삶이에요. 그걸 포기하라고요? 며느리니까? 이게 지금 설 연휴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결혼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사가 뭐냐고. 저런 애랑 어찌 사냐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황한 거예요. 자기 말을 제가 들은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숨이 막혔어요. 근데 한 번 터진 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상처받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연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도연이는 거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거 봤겠죠. 엄마, 괜찮아? 도연이가 달려간 건 시어머니한테였어요. 저한테가 아니라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대들었어. 도연아,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진정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도연이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저쪽 편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힘이 빠졌어요. 도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달래고 시어머니 말만 들었어요. 서연아, 내가 왜 그랬어? 엄마한테. 결국 도연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엄마 화천 가셨어. 오늘은 일단 보냈어. 그래. 너도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이를 봤어요. 도연아, 너는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도연이가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내 아내야. 근데 너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힘들다고 해도 이해해줘만 하잖아. 서연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반짝한데 마음은 너무 어두웠어요. 이 결혼 잘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설 연휴 때 잠깐 봤던 화천 풍경. 눈 덮인 산, 맑은 공기. 시어머니가 운영한다던 작은 국수집. 시어머니도 평생 저 시골에서 혼자 살아오셨겠지.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키우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되셨을까? 원래부터 저런 분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도망가지 말자. 피하지 말자. 대신 알아보자.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된 건지.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며칠 뒤 화천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요. 거기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20년 지기 단골 손님.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 일이 있고 사흘 뒤였어요. 저는 학교에 연차를 냈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수업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화천행 버스를 탔어요. 도연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왜 가는데? 엄마한테 또 싸우러 가는 거야? 이런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화천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터미널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시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가게로 갈 수도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걸었어요. 2월 말이라 아직 쌀쌀했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작은 슈퍼, 철물점, 미용실, 시골 마을 특유의 풍경이었어요. 한 20분쯤 걸었을까요? 제 발걸음이 어느 곳 앞에서 멈췄어요. 영숙이네 손칼국수, 시어머니 가게였어요. 저도 모르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빨간 천막에 하얀 글씨, 오래된 간판이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나 봐요. 저는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국수를 팔았구나. 도연이를 키우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말을 거셨어요. 아가, 혹시 도연이 마누라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흰 머리에 굽은 허리,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예전에 도연이 결혼할 때 영숙이가 사진 보여줬거든. 우리 며느리 예쁘지? 하면서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고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럼 자랑 엄청 했지. 교사래. 똑똑해 하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최부님, 올해 78. 시어머니랑 20년 넘게 알고 지낸 단골이라고요. 거의 매일 이 가게에서 칼국수 드신다고 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저희 어머니랑 많이 친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친하고 말고 영숙이 신랑 살아있을 때부터 알았어. 도연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렇게 엄하게 대하시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셨어요. 그리고 가게 옆에 있는 작은 벤치를 가리키셨어요. 거기 앉아.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숨을 한번 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책을 펼치듯이 영숙이도 옛날엔 너처럼 맞벌이 며느리였어. 저는 눈이 커졌어요. 네, 어머니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영숙이 남편은 군청에서 일했어. 월급이 적었지. 애들은 어려서 손 많이 가고. 할머니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영숙이는 낮에 국수집 서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시어머니 잔소리 들어가며 살았어. 안 울어본 날이 없었대.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있었고 말고. 영숙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했는지 몰라. 밤늦게 차린다고 밥그릇 엎고 청소 안 했다고 빗자루로 때리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강한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그래도 영숙이는 버텼어. 남편 월급만으론 안 되니까 가게 일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수 반죽하고 밤 10시까지 서서 일했지.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말이야, 영숙이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무슨 말이요?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안 굴어야지. 내가 당한 거 똑같이 안 시킬 거야. 그랬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다짐을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할머니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 본인이 겪은 걸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이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며느리한테 그러고 있다는 걸. 본인은 내가 옛날 시어머니보다 훨씬 낫지 하고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습관이 무서운 거야. 당하면서 배운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구박받으며 살았다는 것. 그 힘든 시절을 버텨냈다는 것.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다짐했다는 것. 근데 결국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 할머니, 근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은 상처였어요. 결혼 잘못했다고 하시고 교사가 뭐냐고 하시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가, 영숙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자기 옛날 모습이랑 겹쳐 보이니까 더 조급한 거야. 제가요? 그래. 맞벌이 하면서 시집살이 버티던 자기 젊은 시절. 그게 내 모습에서 보이는 거지. 할머니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자기가 못 받았던 사랑, 너한테서라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하게만 나오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시어머니도 평생 힘들게 사셨구나.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시어머니도 외로웠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화천 시골 길가 벤치에서 처음 본 할머니 앞에서 눈물이 좀 그치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어. 시어머니 사연을.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해요. 근데 무조건 용서하고 참기만 하는 건 저도 못하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가, 이해하는 거랑 참는 거랑은 다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한테 내 마음도 말해. 싸우라는 게 아니야. 솔직하게, 차분하게 얘기해봐. 그게 될까요? 모르지. 근데 안 해보면 모르잖아. 영숙이도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야. 한쪽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맞아요. 저만 참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변해야 하고 저도 솔직해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면서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가서 잘 얘기해. 영숙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저는 화천 시내를 걸으며 다짐했어요. 이해는 하되 그대로 참기만 하진 않겠다. 내 마음도 말하고 어머니 마음도 들어보자.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니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저는 시댁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리가 무거웠어요. 뭐라고 말하지? 어머니가 화내시면 어쩌지? 또 싸우게 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기와집, 대문 옆에 심어진 감나무, 설 연휴 때 왔던 그 집이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대문을 밀었어요. 마당에 들어서니까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마당 한쪽에서 무 말리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채에 널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이 멈추셨어요. 너 왜 왔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도연이는? 몰라요. 저 혼자 왔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을 거칠게 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만 계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당에서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물 한 잔 내려주셨어요.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최부님 할머니 만났어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부님이 언니? 왜? 우연이요. 가게 앞에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 얘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젊을 때 많이 힘드셨다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얘기야. 다 지난 거지. 어머니.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안 그러시려고 다짐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 어깨가 움찔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 저한테 하신 말들. 저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결혼 잘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사가 뭐냐고. 저런 애랑 어찌 사냐고.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셨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 그때 푸념한 거였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들어갔구나. 미안하다, 서연아.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너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보여. 맞벌이 하면서 고생하던 그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잔소리만 나와. 잘하라고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고. 시어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거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똑같이 되어버렸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시어머니도 외로우셨구나.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저는 손을 뻗어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평생 일하신 손. 어머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어머니, 저한테도 시간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아직 상처가 남아 있어요. 한 번에 다 풀리진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저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직장 안 그만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교사 일이 제 꿈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행복해요. 그거 포기 못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부드럽게요. 근데 제사나 명절에는 최대한 도울게요.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할게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일하는 게 중요하면 나도 존중해야지. 저는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제 삶을 존중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어색하게 툭툭 치듯이. 근데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고맙긴. 내가 미안한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국 끓이시고 저는 나물 무쳤어요. 예전처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아, 참기름 좀 넣어봐. 그래, 그 정도면 딱 좋아.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작은 거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연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내 편 좀 들어주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요? 아들이 마누라 편은 들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쓰겠어?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저도 웃음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화천에서 돌아가는 중이야. 화천? 왜? 어머니 만나고 왔어.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싸웠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이번엔 제대로 얘기했어. 그 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사 때는 시어머니, 저, 도연이가 함께 준비했어요. 저 혼자 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명절에 내려가면 시어머니가 힘들면 쉬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도연이도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는지 예전보다 제 말을 더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시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도 있어요. 저도 삐칠 때 있고요. 근데 예전처럼 참기만 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조금씩 맞춰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맞춰가는 거요. 상처도 주고 사과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 삶도 지키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지켜가는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시댁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근데 싸우기만 하지도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 사연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분명히요.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손잡고 밥상 차리는 며느리가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